자, 다음은 자, 시세포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근데 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생맹이라는 겁니다. 자, 이 생맹은 말 그대로 이 색맹한 거예요. 색에 대해서 어떠한 색들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 시세포에는 간상체와 추상체가 있다 했었죠, 그죠? 간미연은 명암이고 추상체는 추상미, 추성운, 추신수. 우리 눈에는 운동선수와 가수가 있어요, 그죠? 여하튼 이 추상체가 고장나면 생기는 게 바로 뭐다? 생맹이라는 거예요. 자, 추상체, 색을 지각하는 애가 망가지면 이제 생맹이 걸리는데, 첫 번째는 전생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생맹이라는 것은 전 색에 대해서 맹한 거죠. 그래서 전체 색을 지각하지 못하는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 다큐멘터리 중에 어떤 섬에 뭐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전생맹이어서 특이한 경우라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해가지고 이제 조사하러 들어갔었는데, 이제 막 다들 선글라스 끼고 있고 이 색을, 그러니까 그 뭐 형태를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색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다 그 흑백으로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유는 뭐 과거에 무슨 뭐 근친상간을 했었던 문화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걸 했는데, 여하튼 많지는 않지만 전생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생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생맹이라는 것은 이제 부분적인 색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정록생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청황생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록생맹이라는 것은 적색과 녹색, 아까 우리 빨라, 그 다음에 그죠? 빨라. 청황은 뭐예요? 노파죠, 노파. 우리 그 해링의 사원색설의 반대색들이죠. 그래서 정록, 빨강과 초록색과 노랑과 파랑색을 우리가 지각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 그 운전면허증 시험 보셨나요? 운전면허증 볼 때 신체 검사하거든요. 그때 우리 그 생맹 검사라는 거 하죠. 그때 어떤 생맹 검사? 정록 생맹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의 신호 체계가 적색과 초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록 생맹 검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서 또 잔상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잔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선생님 손과 손 사이에 그 연결되는 선들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 잔상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시각에 신호가 그 망막에 신호가 가죠. 그러면 신호가 가고 다음 신호 오는 사이에 탁탁탁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탁탁탁탁 이렇게 끊겨 보일 거란 말이죠. 잔상이 없으면. 그 예전에 선생님 때는 이제 우리 나이트 클럽이고 지금은 이제 클럽이죠. 그곳에서 춤을 칠 때 그 빛을 그 무슨 라이트라고 하죠? 뭐 하여튼 켜주고 깜빡깜빡거리게 되면 그 중간 잔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쳐도 멋지게 보이는 그런 춤 사이가 나오는, 그죠? 그런 사이키 조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조명을 그 잔상을 없애는 거죠. 네. 그래서 잔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V잔상과 정의잔상이 있습니다. V잔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의잔상. V는 반대라는 뜻입니다. 반대. 그 다음에 정의는 정상, 이런 거죠. 어떠한 잔상이 반대의 상, 반대의 색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V잔상, 정의잔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상이 보여지는 것을 정의잔상이라고 합니다. 요렇게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요 정도만 출제가 되죠. 뭐 이제 V잔상을 딴 말로 또 여러 개 얘기하고 정의잔상 딴 말로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V잔상은 반대의 상이 잔상으로 생기는 거구나. 색이나 형태가. 그 다음에 정의잔상이라는 건 정상의 형태와 색으로 상이 맺히는구나. 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V잔상과 정의잔상 내용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거 있죠. V잔상에서 어떤 문제가 좀 출제되냐면, 수술실에 그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옷들이 보면 청록색이거든요. 왜 청록색을 입는가? 그냥 멋으로 입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수술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 빨간색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럼 빨간색을 많이 보게 되면 눈 안에서 청록색이 아른아른 거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술하다가 잘못 이렇게 착시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잘못될 수 있죠. 그래서 주변에 청록색을 놈으로 어떤 걸 제거한다? V잔상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술실에 수술복이 청록색인 이유는 바로 이 V잔상과 관계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이거 정도. 이게 지금 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깊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깊게 나갈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에서 색채 시각 디자인은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지각과 인간의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자, 색을 우리가 볼 때 또는 어떤 형태를 볼 때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생리적이거나 또는 심리적이거나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형태나 색을 다르게 느끼거나 다르게 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박명시라는 거예요. 박명시. 자, 박명시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시세포가 추상체와 간상체가 있다고 했었죠. 우리 여러분 저기 해가 이렇게 산에 살짝 걸쳤을 때, 요때 시간대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때는요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라이트를 켜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낮에는 누가? 간상체, 추상체? 그렇죠. 추상체가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상체가 막 일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점 어두워지니까 간상체가 이제 슬슬 일을 하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유, 일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추상체한테, 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할게. 그러면 추상체가 아니거든.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거든. 그러면 간상체가 아니거든. 내가 할 일이거든 하면서 추상체와 간상체가 동시에 작동함으로 인해서 흐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이 시간대에 일어나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박명시 현상이다. 우리 죄송한데 우리 연예인 중에 박명수 씨 있죠? 캐릭터가 좀 약간 좀 흐릿하죠. 그래서 우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박명시 현상, 박명수 현상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박명시 현상. 뭐다? 우리 눈에서 간상체와 추상체가 동시에 작동해서 흐려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박명시 현상이다.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루키네 현상은 이 프루키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자, 우리 갑자기 예전에 지하철, 우리 대구 지하철 참 안타깝게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게 됐던 건 연기였는데, 일단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갑자기 탁 나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출구를 못 찾아서 그런 참변을 당했는데, 그런 식으로 갑자기 불이 탁 꺼지게 되면 우리 눈이 빨간색, 적색은 밝게 보고, 파란색 계열 애들은 뭐예요? 어둡게 보여지는 현상을 우리는 프루키네 현상이라고 그래요. 파란색, 자, 푸른색이죠? 푸른색. 푸른색은 밝게, 적색은 어둡게. 그래서 이름도 너무 고맙지 않아요? 프루키네. 그러니까 푸른색이 티네, 푸른색 티네, 푸른색 티네, 프루키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유치하죠. 근데 그렇게 제가 이 암기력이 되게 딸려요. 그래서 그냥 암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감미연, 뭐 추상미, 뭐 이런 식으로 외울 수밖에 없는데, 뭐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그냥 외우셔도 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참고해서 외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프루키네라는 것은 뭐다? 그러면 갑자기 어두워졌을 때 빨간색은 밝게, 파란색은 어둡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상구가 청록색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프루키네를 어떻게 해요? 이런 현상을 고려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비상구가 청록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능이라는 건 이제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도 처음에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또는 폭력을 행사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내가 이게 고통이구나 느끼다가 나중에는 그 고통인지 모르고 그냥 노예처럼 막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처럼 순응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눈도 그래요. 자, 그래서 눈은 색순응, 암순응, 명순응 세 가지가 있는데, 색순응이라는 것은 색상에 대해서 순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이 선글라스
빨간색 선글라스를 처음에 딱 끼면 빨간 색상이 처음에는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빨간색이라는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색순응입니다. 자, 암순응이라는 게 뭐냐? 어두움에 순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저녁에 영화관에 이제 그 늦게 들어갔을 때 불이 탁 꺼져 있을 때 들어가면 처음에 보여요, 안 보여? 잘 안 보이죠. 그 들어갈 때 막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있다 보면 전체가 다 보이게 되죠. 바로 어두움에 순응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암순응이라고 합니다. 자, 명순응이라는 것은 반대로 밝음에 순응하는 거죠.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탁 나오면 눈이 부시죠? 네, 눈이 부셔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괜찮아지는 거. 그게 바로 명순응이에요. 어떤 게 더 빨리 순응하느냐? 명순응이 더 빨리 순응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 터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밝게. 그 다음 점점 어둡게. 나가면서 점점 밝게. 이런 식으로 수능을 고려해서 터널도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색성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두 가지의 색상이 서로 달라요. 다른데, 달라요. 서로 다른 색상인데 어떤 빛의 조건에 따라 죄송합니다. 같은데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연색성. 같은 조건, 그러니까 같은 색이인데 어떠한 조건의 빛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져 보이는 걸 뭐라고 한다? 연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반대로 조건 등색은 메타메리즘이라고 합니다. 메타메리즘, 영어로 메타메리즘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얘네 둘이가 다른데 어떤 조건의 빛에 의해서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의 같아진다, 색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 등색이죠. 그래서 연색성과 조건 등색은 약간 반대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항상 뭐예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기의 색을 유지하는 애를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기사에서는 이 항상성의 종류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이건 색의 항상성에 대한 얘기인데 색뿐만 아니라 크기, 형태, 방향, 위치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건데 그건 기사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기사 시험 보는 분들은 참고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어떠한 형태와 색을 지각할 때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심리 상태, 또 피지컬의 상태,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에 따라서 색이나 형태를 다르게 지각하거나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명시라는 거죠. 시각이 눈에서 초상체와 간상체가 같이 동시에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흐려지는 현상이 바로 방명시. 미안하지만 박명수 씨를 기억하라 그랬고 갑자기 어두워졌을 때 빨간색은 어둡고 빨간색은 어두워지고 파란색은 밝아지는 푸르키네, 푸른색이 티네의 푸르키네 현상. 순응이라는 것은 색상과 어둠과 밝음에 순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색성이라는 것은 같은 색상이 어떤 조건에서 달라 보일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조건은 반대죠. 조건이 같으면 다른 색이 같아 보이는 현상. 그와 상관없이 항상 자기의 색을 유지하는 항상성.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우리 에브니 현상이라는 것과 베졸드 브리케 현상, 그 다음에 주관색, 리프만, 괴테의 세금 현상, 맥컬러 효과, 허먼그리드 효과 요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컬러리스트 시험 보시는 분들에서 출제되는 문제인데 교재에 있는데 이 부분은 기사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 요거 허먼그리드 효과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요렇게 네모난 검은색 애들을 이렇게 놨을 때 요 부분에 점이 아른아른거리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허먼그리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사 시험에서 출제되고요. 산업기사는 뭐 요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만약에 혹시 좀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읽고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뭐 에브니 현상은 우리 저기 연색성이나 조건 등색 같은 건데 색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로 같은 색상 파장이 같은 색인데도 채도가 다르면 뭐가 다르면 채도가 다르면 어떻게 달라 보이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에브니 현상이라 분명히 같은 색상인데도 채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색상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에브니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뭐 컬러리스트 우리 실제로 만약에 혹시 하시면 조색 같은 거 할 때 그런 현상들 막 조건 등색, 메타메리즘 그 다음에 이런 에브니 현상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색채 지각에 대해서 우리 배웠고요. 이제 그 색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물체라는 애는 물체의 색이 없죠. 자, 우리 그 색의 종류도 시험 문제 좀 가끔 기사에서 나오는데 뭐 물체색, 뭐 경영색, 공간색 뭐 이런 것들이 컬러리스트 시험에서 나오는데 산업기사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교재에 나와 있어요. 몇 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는 조금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 색채학 강의할 때 욕심이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컬러리스트 수준에서 강의를 하고 싶은 욕심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제가 컬러리스트만 해도 양이 제일 많아요. 28강까지 강의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색채학에서는 20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뭐 한두 문제, 대부분은 개론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기사에서만 조금 더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대부분은 좀 개론적인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좀 개론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색이라는 놈은요, 크게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누고요. 유채색은 세 가지, 색상, 그 다음에 명도, 그 다음에 채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얘는 컬러 또는 휴, 그 다음에 명도는 뭐 brightness, lightness, 그 다음에 value라고 하기도 하고 채도는 saturate 또는 chroma라고 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부분 있죠. 뭐 컬러다, 휴다.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암기하고 좀 더 심화적으로 공부해야 할 부분이야. 저는 지금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맥을 잡아주고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강의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면 반드시 이론서를 보고 암기하는 그런 과정을 하셔야 돼요. 예. 자, 유채색과 무채색인데, 자, 무채색은 없을 무자입니다.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채도가 없다는 얘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색이라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속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색상과 명도와 채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칠판은 색상은 초록색입니다. 무슨 색? 초록색. 그죠? 명도는 하면은 보통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데 얘는 검은색이나 흰색이나 회색을 나타내는 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초록색 안에 여기에 명도가 보입니까? 검은색이나 회색이나 흰색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죠? 안 보여요. 보통 유채색에서는 명도라는 게 사실 안 보입니다. 명도는 뭐로 보는 거지? 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흰색은 아니죠. 그죠? 검은색은 아닌데 그러면 회색이죠. 그러면 약간 밝은 회색이냐 어두운 회색이냐 회색이냐 했을 때 약간 어두운 회색 정도 되는. 예. 그리고 채도는 뭐냐 그러면 자, 이 칠판이 초록색이지만 이 안에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파란색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안에 빨간색도 있다고요. 근데 빨간색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걸 바로 채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제일 많이 보이죠? 초록이 제일 많이 보이니까 초록색의 채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채도라는 것은 순도라 그래, 순도. 그러니까 이 색상이 얼마나 잘 보이는가예요. 물론 양의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양이 물리적인 양이 아니거든요. 참 이거 또 심화적으로 얘기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자, 그냥 봐요. 채도라는 것은 순도다. 자,
여기에 빨간색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빨간색의 채도는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뭐가 잘 보여요? 초록색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초록색이 잘 보이는 것, 즉 초록색에 뭐가 높다? 채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색상은 예죠. 그러면 무채색은 채도가 없다는 거니까 색상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만 존재한다는 건, 무채색은 명도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무채색도 유채색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색의 삼속성, 그럼 뭐야? 색상, 명도, 채도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색이라는 놈이 갖고 있는 삼속성, 색상의 속성, 명도의 속성, 채도의 속성, 요 세 가지 가지고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막 더 설명하고 싶은 막 욕망이. 일단은, 자, 색의 삼속성. 자, 색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색은 색상 그러거든요. 근데 색상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명도와 채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색이라는 게, 그 소통 수단인데, 시각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미각은 맛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맛을 탁 느끼잖아요. 요 입으로. 그러면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색은 눈으로 맛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 색상을 눈으로 보면 빨간색의 맛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그 빨간색에 대한 맛이 느껴지는데 그게 색채 심리거든요. 그걸 우리는 연상 그래요. 자, 보통 빨간색에서 연상되는 맛이 느껴지는 긍정적, 부정적, 구체적, 추상적 이런 여러 가지 나중에 배우겠지만 맛이 있는데, 사랑 그럼 어떤 색상이 연상돼요?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색상이 사랑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색상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1R이라는 것부터 10R 사이까지 있거든요. 사이에 5R이라는 것도 있어요. 1R이라는 거는 빨강인데 약간 보라 느낌이고, 10R은 빨강인데 약간 어디? 노랑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같은 빨강이지만 느낌이, 이 맛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인데 얘는 약간 어덜트한 사랑이고, 얘는 뭐예요? 좀 풋풋하고 순진한 사랑 같은 느낌의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색상과 거기에 명도를 또 조절을 해줘요. 그럼 명도는 어떤 맛이 나냐 그러면, 밝고 어두운데 빨강인데 밝으면, 흰색이면 뭔가 밝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느낌이 나지만, 어두워지면 어떤 사랑이에요? 뭔가 비극적이고 좀 범죄적인 느낌의 사랑이 되는 거죠. 반대로 채도, 빨간색이 많이 보이면 어떤 사랑이 됩니까? 아주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사랑이 되고, 만약에 뿌연해지면 뭔가 이제 20년 만난 사랑,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랑, 이제 헤어질 것 같은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세 가지 속성으로 색이 어떠한 감정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색의 삼속성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네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요. 따로 되어 있지만 세 개가 하나예요. 아셨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색상은 바로 이런 초록색,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거고요. 명도는 검고 희고 회색인데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채도는 순도라 그러죠. 순도. 그래서 가장 순수한 색을 우리는 비비드라는 그러한 말을 쓴다라는 것도 시험 문제 좀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보통 명도와 채도를 묶어서 우리는 얘네들을 색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보다 사실은 좀 더 깊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실기 여러분 준비하시게 되면 이제 색을 다루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실기 준비하실 때 이제 혹시 저한테 배우게 되시면 그때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또는 컬러리스트를 공부하게 되면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시각 디자인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어떠한 그 입체상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색입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색상화는 색상이고요. 뭐고요? 색상이고요. 가운데에 선은 뭡니까? 명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채도를 나타냅니다. 요것이 이런 식으로 입체상에 그려진 걸 우리는 색입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먼 셀 색입체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요 모양도 잘 기억해 두세요. 색입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색의 혼합. 자, 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혼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색의 혼합은 대표적으로 빛의 혼합과 물체색의 혼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영 헬름hol츠의 삼원색설과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라는 세 가지 원색, 삼원색. 그래서 여러분 TV나 뭐 모니터 이런 거 보시면요.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다 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점으로 돼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파란색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반복적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그것들이 우리 병치라고 합니다. 병치혼합. 그것들이 서로 실제로 혼색되는 게 아닌데 빛의 밝기를 조절해서 색이 달라 보이게 보여요. 그걸 우리는 바로 색광혼합, 빛광자 쓰는 거죠. 색광혼합 또는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색과산혼합 또는 갑법혼합이라고 합니다. 그걸 빛의 혼합 그래요. 아셨죠? 그 외에 우리가 뭐 물감을 섞거나 뭐 도료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색료혼합이라고 합니다. 색료, 색을 나타내는 재료. 근데 이거를 물체의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빛의 색을 뺀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 조명 같은 것도 빛의 색이겠죠. 그죠? 예. 그 외 나머지들은 다 무슨 혼합이다? 물체색의 혼합, 색료혼합. 얘네들은 반대로 빛의 혼합처럼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는 무슨 혼합? 감산혼합, 단법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MY라는 세 가지의 대표색을 갖고 얘네들은 알죠? 빨강, 초록, 그린, 블루, 파랑인데 얘는 사이언, 약간 푸른색입니다. 마젠타, 보라색이고 옐로우 하면 노란색이죠. 사이언은 약간 청록인데 파란색인데 약간 초록기가 있는 푸른 김이 있는 그런 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광과 색료인데 얘네 둘이 어떤 관계냐? 자,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자, 레드, 그린, 블루가 있으면 얘를 바라보고 있는 애에서 CMY라고 적어주십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합치면 뭐예요? 흰색이 되겠죠? 밝아지니까. 그리고 레드와 블루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마젠타가 되고요. 레드와 그린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린과 블루가 만나면 뭐가 돼요? 사이언 된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시험 문제 이거 100%, 1000%, 1000%꼭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게 1차 색입니다. 얘네가 1차 색이고 얘네가 2차 색인데 1차 색과 2차 색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얘네들은 서로 반대색, 보색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똑같이 CMY 자 CMY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마주보는 에서 R, G, B 이렇게 그렸을 때 자, C 플러스 Y는 뭐가 됩니까? 그린이 되고요. C와 M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B가 되고요. M과 Y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R이 됩니다. 아셨죠? 1차 색, 2차 색 마찬가지 보색 관계고 얘네는 합치면 어두운 검은색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색광 혼합과 색료 혼합의 관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이거 반드시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이해해 두시고 암기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혼색이라는 건데 이 중간혼색은 약간 그 실제 색이 혼색된다기보다는 그 시각적 착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약간 중간혼색은 가산혼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의 가산혼합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병치혼합과 회전혼합이 있는데 회전혼합은 회전판에다가 색을 놓고 돌렸을 때 색이 혼합되어지는 그래서 맥스웰의 혼합색 그 회전판 그 다음에 병치혼합은 제가 얘기했었죠. TV 모니터 같은 거 아까 얘기했듯이 점으로 되어 있는데 걔네가 실제로 섞이지 않았는데 병치되어 있는데 색이 혼색되어서 보이는 거 그걸 우리는 병치혼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혼합은 대표적으로 병치혼합과 회전혼색인데 이 병치혼합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인상파, 인상주의파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죠? 점묘법이라는 거, 점을 찍어서, 그죠? 자, 점으로 찍었는데 우리 실제 이제 책도 보시면 여러분은 이 색이 다 혼색되어 보이지만 얘도 마찬가지. 우리 TV 모니터 확대해 보면 점으로 보이듯이 얘도 확대해서 보이잖아요. 다 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얘도 CMY 하나 더 K가 더 있는 건데 다 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색이 혼색된 게 아니에요. 합쳐진 게 아니라 점으로 되어 있는데 멀리서 보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혼색되어 보이는 거. 그게 바로 병치혼합이라고 합니다. 병치혼합. 그리고 회전 혼합이라는 것은 회전판에다가 색을 넣고 돌리면 혼합되어 보이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간 혼합. 실제로 혼합이 된 게 아니에요. 시각적 착시인데 가상 혼합에 가깝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병치 혼합에서는 인상주의의 점묘법을 상당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 색채 지각만 선생님이 5시간 이상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시간 한 파트에 다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잡소리가 되게 많아요. 강의하면서 좀 인문학적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그런 식의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줄였음 하는 바람이 있다고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서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색채학은 시험 문제가 2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되게 많은데 20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안 돼요. 산업기사도 키케 한 2문제? 그것도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좀 개론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선생님이 강의를 할 것이고요. 기사시험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만 대부분 교재 안에 있는 수준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나 기사시험에서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색채 파트는 그냥 넘어가셔도 뭐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실기시험 준비를 할 때라든가 또는 선생님 그 컬러리스트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심도 있게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시각산업기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 정도는 안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기도 이제 필기 합격하시면 뭐 저한테 배우시면 좋겠죠. 그죠?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재미없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